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육개역술의 도안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천간과 지지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천간은 가을병정 무기 이렇게 돼 있고, 지지는 자축인명부터 12글자가 있죠. 그런데 이 12글자가 이렇게 12달 돌아가면서 또는 1년씩 돌아가면서 대부분 돌아가는데, 이 글자들을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인달에는 간목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. 묘에는 을목으로 얘기를 하고, 지는 이제 무토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한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. 인묘진사와 지지 한 글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글자들이 내포하고 있다. 이 부분들을 캐치가 안 되면 사주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. 물론 각 문파마다 천간 위주로 풀어가는 학문파도 있고, 또 지장간 풀어가는 학문파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풀어가는 방식마다 틀리는데, 그걸 보고 이제 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지만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지장간 위주로 사주를 풀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 봄철의 인묘진이죠. 음력으로 1월달, 그죠? 음력으로는 이게 1월달이고, 요건 2월달이고, 3월달이죠. 물론 절기에 따라 음력 양력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,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인 속에 들어있는 인자들, 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물론 여태까지 공부를 하셨지만, 집주인은 요 간목이에요. 간목이.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두 인자도 같이 숨어 있으면 여기 절처에도 또한 들어와 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신사에는 인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합니다만, 요 묘처럼 이렇게 인묘자 또한 있는 지지도 많이 있다, 이거죠.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또는 알지 못하고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를 어떻게 해나간다, 이거는 조금 굉장히 난해한 모습입니다. 그래도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이 어떤 운세 흐름을 잘 읽어내려고 그러면 방법은 뭐다?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, 이런 얘기겠죠. 자, 그럼 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. 일단 이번 시간은 요 봄철이니까, 그죠? 인에는 분명하게 있는 것은, 요거는 우리가 썼을 때, 그래서 뭐 갑인이다 이렇게 썼을 때도 얘 하나의 목으로 쓴다는 거죠. 그렇지만 이 하나의 목이 있지만, 요 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, 요 병화하고 무토 또한 존재를 한다는 거죠. 이거 하다못해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지장간인데,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인자들은 얘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서 좀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얘네들 각자가 다 역할이다 했죠, 역할이. 갑도 있고 병화가 무토도 있다는 거죠. 그럼 12개의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,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들은 각자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. 그렇겠죠? 뿐만이 아니라 이 절제에서 올라와 있는 이 경금하고 을목 또한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껴놓고, 그죠? 제쳐놓고, 이 간목 하나만 가지고,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얘들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. 묘도 보면은 을목이, 우리가 바깥에 쓰는 지장간은 갑과 을이잖아요, 이렇게. 이 갑과 을인데, 이 속에도 이 신금, 정화, 무토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. 뿐만이 아니고, 그러니까 여기는 목을 하나를 보고, 플러스 3개잖아요, 여기 지장간이. 그러니까 여기는 4개의 지장간이 있는데, 요거 사생지는 3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얘가 2개가 올라와 있고, 얘들 또한, 여기는 절처죠, 절처. 얘들 또한 인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, 맡은 소임을 다 하는데, 그것을 우리가 제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. 분명한 것은 얘네들도 분명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묘가 지장간이 갑과 을이라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게 자오묘라는 거죠. 알면 알수록 힘든 게.
그래서 사생지 인신사의 사왕지 자오묘, 그 다음에 사묘지 지수충비 중에서 이 사왕지 자오묘 왕들이에요. 그만큼 네 가지가, 소가지가 굉장히 복잡하다, 이런 의미를 지니겠죠. 또한 진 또한 우리가 사묘지 그러면 사토지잖아요. 네 군데 지수충비가. 이게 토왕지이기 때문에 무토가 야가 지장간 속에서 나와서 역할을 하고 대장노를 하지만 분명하게 을목 개수도 지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. 지장간 속에, 땅 속에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진또 하나에서 나타나는 역할들이고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. 병화의 무토도 그렇고 인묘자도 이렇게 이제 걸리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서 과연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사주가 내용들이 맞으며 그 다음에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, 쉽지가 않다는 거죠. 한 비근한 일례로 올해가 묘년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게 개묘년이에요. 개묘년일 때 이 지장간 속에 이 많은 인자들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. 많이 들어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요 개수 하나, 그 다음에 을목 하나, 묘 하나,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사주 연운을 풀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죠.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맞먹겠는가? 이 두 글자로 인해서 1년 일어나는, 12달에 일어나는 365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유추해서 추려낼 수 있느냐?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천간의 움직임, 어떤 글자가 들어오고 어떤 글자가 들어와서 뭐 패고 뭐 이런 부분까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1년을 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. 그래서 1년 동안에 분명히 얘네들 들어와 작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지장간이잖아요. 묘의 지장간, 이 가불이. 그 다음에 요게 지하실이라고 그러죠. 지하실. 우리 육기에서는 지하실이라고 사용하죠. 이 지하실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이 절처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인묘적인 부분.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이 천차만별인데, 개수, 묘목 개수고 이거는 을목이잖아요. 여기 육친관계를 일간 기준 육친관계로 해서 뭐냐에 따라, 뭐, 이거 두 글자가 들어와서 1년 한 해를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다고 그러면,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또 관찰할 필요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, 과연 원국에서 일간에 태어나서, 그죠? 일간에서 월지를 갖고 태어났을 때, 원국이죠, 원국. 원국에서 사주 원국, 내기둥 속에서 있는 이 묘와, 이렇게 돌아가다가 올해 나타나 있는 이 묘년이죠. 개묘년이잖아요. 개묘년에. 이 개묘년에 나타났을 때의 이 묘와 같냐 하면 같지가 않다는 거죠.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.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난 달이 묘달이 뭡니까? 2월생 아닙니까? 그죠? 묘달에 태어났다. 이 묘달에 태어났을 때, 이거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부모님 월지니까 부모님한테 받아서 갖고 나온 나의 유전인자, 내 연장이라는 거예요. 내가 갖고 쓰는 거. 내가 갖고 쓰는 연장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속에 있는 나이가 주은 무기라는 거죠.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. 요 부분들은 뭐다? 내가 같이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다, 이거 식구들. 그러니까 식구들이니까 상호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라는 가족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도와주고 서로 이해를 해주며, 그죠? 부족하면 복도도 주고,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런데 운에서 오는 거는, 이 묘가 운에서 왔을 때 이 인자들은 어떤 거냐면, 이 인자가 이제 우리처럼 계묘가 왔다 이거죠. 계묘가 왔을 때의 운에서의 요 인자들은, 그죠? 요 인자들은 원국에서 인자들은 가족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, 이 운에서 오는 인자들은 뭐다? 이거는 내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. 직장에서의
식구들이다. 그죠?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, 사회에 나가서,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냐, 내 가정에서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냐에 따라 그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, 요렇게 돼서 원국에 있을 때, 원국에서는 서로 간에 이 인자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싸우거나, 물론 가족 간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런데 이거는 내 성격이며, 그죠? 내가 쓰는 연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떻게 대응한다, 이런 부분들, 각자 역할이죠. 경쟁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,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, 또는 직업을 직장을 구하거나 역할들이 다 있는데, 운에서 왔을 때는, 이거는 나와 친하냐, 그죠? 나와 호의적이냐, 안 그러면 적대적이냐, 이런 관계로 나눠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돈줄, 돈 벌어먹고 나간 그 돈줄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? 밥줄도 있죠. 이 두 부분을 서로 시기질투하느냐. 이게 만약 가족들이라고 그러면, 요 인자들이, 이 묘에 있는 인자들 가족들이라고 그러면, 내가 바깥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바라는 인자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거죠.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 이게 묘에서 만난 이 식구들을 만났을 때, 올해처럼 개미년처럼요, 묘에서 만났을 때 이 식구들은 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. 그 얘긴 즉슨 나하고 경쟁 관계이거나 내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내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자들이 이 안에서 들어온다는 거죠. 그 들어올 때 그 인자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봐서, 이렇게 개미년이 있다 이거죠. 개미년은 올해 들어왔으니까 요 묘라는 것이, 이 일간 기준에서 갑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, 이 인자들이 이 갑목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, 그죠? 이 인자들이 그 다음에 나한테 호의적이어갖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인자들이냐,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얘기겠죠. 돈을 벌게 해주느냐, 그렇지 않느냐, 내가 가진 돈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느냐, 그렇죠?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느냐, 또는 내가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힘내라고 하는 인자들이냐, 그거에 따라 이 개미년 한 해가, 그죠? 이 개미년 한 해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다면, 우리가 요 부분은 지장간 부분이죠. 지장간. 그죠? 지장간 부분에서 묘 그러면 떠오르는 지장간이 갑과 을입니다.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지하실이라고 그러죠. 이 지하실적인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도 많이 해놨지만, 우리 육기 선생님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죠. 그 다음에 요 절처 부분. 절처죠. 절처 부분. 그 다음에 여기 인묘 부분. 그죠?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 틀리고, 운에서 왔을 때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네들 와서 하는 역할 또 틀리고, 얘네들이.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틀리고, 얘네들이 역할하는 일이 틀립니다. 물론, 여기는 이제 사생지곡이죠. 여기는 왕지고, 여기는 묘지죠. 그래서 이 생지에서는 요렇게 인자 그룹이 두 개가 형성이 돼 있고, 여기는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자고묘는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그룹이 있고, 묘에는 세 개의 그룹이 있다. 이렇게 나눠져 있죠. 그래서 이 역할마다, 포인트마다 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 해 우리가 요 12개 지지를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 매년 또는 매달, 매년, 매 대운마다 살아내고 있지만, 이 인자들 때문에 내가 잘 되느냐, 안 되느냐, 못 되느냐, 이런 부분들이 틀리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, 내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느냐. 올해가 이제 개미년이지 않습니까? 이제 예를 들어서 개미년에서 내가 인자, 이건 일간이니까 나죠. 내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느냐, 그죠? 안 그러면 이 인자들 올해처럼 개묘년처럼 요렇게 내가 올해 흐르는 세운에서, 그죠? 세운에서 이걸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 이 얘네들, 이 속에 있는 인자들이
인자들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역할이. 예를 들어볼까요? 역할을.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, 예를 들어서 어떤 간목 일간이 형성이 돼 있다. 그럼 묘달이 어떻게 되죠? 묘달에 간목을 태어났어요. 물론 일제간이 형성이 됐겠지만,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정무 쪽에서 용신이 앞과 뒤로 따졌을 때 앞에가 없기 때문에 뒤에가 용신이죠. 그럼 이 정화가 용신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 갑목, 이 갑을목이 결국 뭐가 되냐면 상신이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요거는 편제적인 부분, 요거는 정관적인 부분, 요 편인적인 것과는 같이 있습니다만,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상관적인 요소로도 가지고, 그죠? 요 편인적인 거, 편인적인 작용한 상관으로 내가 관을 잡아내는 그 사업적인 재능을 벌어들려고 하는 이런 인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. 물론 이 상황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, 그때그때 선택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, 그런데 요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간목 일간에서 묘달에 태어나면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부터 시작해서 주특기 있기죠. 그 다음에 뭘로 보려면 스펙 관계, 어떤 일을 하느냐, 여기에서 정리가 다 된다는 거죠.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개 매년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. 운에서. 일간은 간목이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 인자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간목 인자가 용신 인자 앞에 부분에 있다. 그랬을 경우 얘네들이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패잖아요. 용신은. 그죠? 그러니까 상관적인 부분도 또 들어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가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에서 왔을 때는 호심탐탐 일간이 가지고 있는 간목에 가지고 있는 거죠. 간목이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자꾸 호심탐탐 무엇인가를 공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. 또는 이 공격하는 인자를 막아주는 방어막을 해주기도 하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과 악운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운에서 오는 거는.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? 내가 쓸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. 운에서 왔을 때는. 그 부분이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12지지의 12지지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, 실질적으로 이 부분, 각각 12개의 지지 속에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꺼내 썼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. 그렇죠? 갖고 태어났느냐, 운에서 오느냐. 또한, 우리가 사용하기는 이 집대장, 집주인, 그죠? 집주인이 간목이잖아요. 여기는 을이란 말이에요. 그죠? 여기는 무토가 집주인이잖아요. 이 인이 하늘 천간을 올라가면 간목이고, 묘는 천간에 을목이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무토가 이제 토왕절이니까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집주인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집주인 누구며 이 역할이,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, 이 간목이라는 게 50%라는 거예요. 병화는 뭐죠? 25%. 역할이. 얘네도 소량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만, 그래도 이 중심이 온다는 거죠. 중심이. 핵심적인 부분이죠. 이것 또한 다르다는 거죠.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매듭짓기로 하고, 그래서 이 12지지에 따라서 지지를 탁월한 원국 분석할 때와,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개미년에 세운에서 흐르는 운세에서 들어올 때의 흐름을 분석할 때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 인자들을 봐야지 된다. 이런 이야기죠. 그죠? 이런 부분들은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면서 조금씩 풀어가면서 설명하고 앞장에서 많이 설명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, 공부하시는 분들, 시험이 우리 또 육지역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지금은 섬세하게 좀 다루고 계시죠. 그랬을 때의 사주의 정확성은 정확하게 딱 박히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12지지의 비밀, 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,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.
오늘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익혀두시고, 아무튼 육격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좀 더 조금 더 성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, 그죠? 공부하시다거나 또 유튜브 보시다가 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일 있으면 요 밑에 전화번호 항상 나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